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자격증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즘 K-팝도 문화가 되게 확산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도 많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선생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 보면 KBS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 말고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좀 경쟁력 있는 자격증을 갖고 싶었고, 워낙 그냥 다른 나라 문화도 궁금해하는 게 많고 거기에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로망도 있는 것 같아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요. 근데 3급이 가장 쉬운 부분이고요. 3, 2, 1로 갈수록 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1급은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경력과 시간이 지나야만 1급으로 승급이 될 수 있고요. 처음부터 1급을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급은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3급은 양성 과정이에요. 이 국립국어원에서 지정한 특정한 양성기관에서 내가 이수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합격, 불합격이 되어야만 이 자격증으로 갈 수가 있죠. 만약 불합격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요, 학위 과정이에요. 내가 만약 국어 교육학 그리고 뭐 국어 국문학 이런 쪽에 나와서 내가 따야만 하는 그 수업 과목을 들었다면 내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서 학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국문학 혹은 국어 교육학을 나온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학위 과정을 다 이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찾아낸 게 대학교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내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 학위를 따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 학위를 따는 거를 총 집합해서 이제 시간을 생각했을 때 1년 반이 걸리거든요. 1년 반이니까 그냥 그쵸. 내가 3학기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처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그러면 제가 수강 신청한 곳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받은 곳은 지능원격센터라는 곳인데 이 지능센터가 광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정말 게시물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광고도 되게 잘 되어 있었고 상담사 그 상담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기 전에 상담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화했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수강생을 배출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아무래도 이곳은 체계적이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능을 진짜 수강을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좋아요.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학생들 그리고 일정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 만약에 중간고사나 과제나 기말고사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기 쉬운 그런 날들도 메일로 잘 보내주시고 해서 뭐 딱히 불편했던 걸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수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15과목을 이수해야 하니까 매 과목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랑 학습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뭐 한 줄 정도인데 그냥 교수님한테 나를 소개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다짐 정도? 그래서 이것도 다 학점에 포함되는 거다 보니까 꼭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과제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 부분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목차 부분이 그 시험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1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내가 뭐 책을 미리 공부를 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오픈북을 대비해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려고 이 책을 아껴놨다. 그러면은 1시간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미리 목차 부분을 접어둬야 되고요. 목차를 보고 이 키워드에 맞는 페이지를 빨리 가야지 이 페이지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를 1도 안 하면은 와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제 과제랑 토론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매 과목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최대 8과목을 들을 때는 그 한 학기에 8개 과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많이 들을수록 사실 조금 귀찮고 할 일은 많아요. 이 과목이 열릴 때 과제가 미리 주제가 올라와요. 학습 계획표에. 그래서 그냥 여유로울 때, 시간 될 때 미리 써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과제는 요즘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지능에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적은 것도 인터넷상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분들 거를 참고는 하되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과제는 내가 논문을 직접 찾거나 혹은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출처를 밝히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은 토론이 있고 어떤 과목은 토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이렇게만 제출한다면 또 어떤 과목은 중간, 기말, 과제, 토론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토론이라고 해서 뭐 상대랑 우리랑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요. 그냥 과제랑 비슷하게 내 생각을 적는 부분, 내 생각을 좀 표출하는 그런 글을 토론 그 주제로 내주시더라고요. 수업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 8과목, 6과목, 1과목 이렇게 하면은 15과목이죠. 15과목에 실습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15과목만 하면 63,000원에 곱하기 15 하면은 거의 100만 원이죠. 거의 100만 원이고 실습비는 62만 5천 원이었어요. 이게 좀 뭔가 우픈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될 때와 제가 실습할 때가 맞물려서 오프라인 수업이 한 3-4번은 갔어야 됐는데 그걸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도 다 취소가 되고 딱 그 실습 발표하는 거 그 하루만 갔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으로 참관 수업을 해야 하면은 참관 수업료도 15만 원이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 제출하는 걸로. 근데 그게 제외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저 때가 마지막이고 또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